(31번) 증거의 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취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틀리죠. 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즉시 반환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성은 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이 판례는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 중심주의를 형해하는 것으로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판 중심주의를 위배해서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의 동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만약에 이 사람이 원진술자인 종전의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러면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의 동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의 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3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성립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유죄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가 아직 증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이에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한 증거의 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이에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불출석했다면은 뭐랍니까? 증거에 조사하는 경우 증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번과 3번에 대한 지문은 잘 알아두시고 답은 3번이죠. 그래서 32번 전문 진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된 경우에 증거 능력이 있다. 1번은 맞고 2번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형사소송법 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할 때에도 공동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 이상 형사소송법 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때는 31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3번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했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거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2번입니다. 33번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렸죠. 피고인의 자백은 공동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됐으니까 그래도 2번, 3번, 4번은 지문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뇌물 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 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원에 관한 청탁을 받기로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 공여하였다는 뇌물 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3번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건 같은 자백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 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4번 증거 신청 및 증거 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떨 수가 있느냐? 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증거에 대한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그 말은 맞고 2번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 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령 위반만이 이것은 이의신청할 수 있죠. 상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를 이유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령 위반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증거 신청에 따라서 증거 서류를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증거 서류는 여주 고지 또는 낭독이죠. 자, 4번 증거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 이거는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35번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2번 피해자의 명시한 이사에 반하여 죄를 범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됐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된다. 맞고 3번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이 말은 사돈관계인 때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이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 사돈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4번을 볼까요? 4번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6번 재판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 부분인데 조금 알아둘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습범의 범죄 사실들 사이에 동일한 스펙이 않는 상습범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는 일제성이 분단되므로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확정 판결 후에 범죄 사실을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된다.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맞고 3번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 판결 후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 기각 결정 시이다. 맞고. 그러면 4번을 한번 볼까요? 틀린 부분이 4번이겠죠. 자, 상습범으로 포괄일제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상습범이 아닌 기본적 구성요건의 범죄로 체정되는 데 그쳤더라도 일단 기본적 구성요건의 범죄로 체정되는 데 그쳤다. 그 말은 다른 범죄는 처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후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7번 상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상소 제기 기간은 판결의 등본이 송단된 날로부터 진행되며 항소와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상소는 판결을 재판을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할 때는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고. 3번 상소 제기 기간은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초1을 삼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맞고. 4번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38번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에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정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이거 판결서에 오류를 시정하는 정정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번 맞고. 2번을 볼까요? 2번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항소한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있어도 검사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2번이 틀렸고 3.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형종 변경 금지 원칙. 자, 4번 제1심의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적용되므로 원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9번 제1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을 볼까요? 2번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는 재심의 이유가 된다. 맞고. 이 3번 지문은 잘 좀 봐두실 필요가 있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 그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리하여 그러니까 심리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 전 소송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40번 약식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가 있을 때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맞고 2번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장 1번 주의사항, 공소장 등 약식명령 청구에 필요한 서류 외에 법관에게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어쩐다. 약식명령을 할 때 동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된다. 이때는 공판에 해부한다 그래야 되겠죠. 4번 약식명령은 정치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될 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올해 승리시험에는 묘하게 직결은 안 나왔죠. 직결 심판의 경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